아니,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에서는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문제 출제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입시의 끝에 가면 정시 원서를 쓸 때는요. 분명히 계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이제 교대예요. 교육대학. 교육대학이 있는데 초등교육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문과, 이과 상관없이 원서를 써요. 그리고 일부 대학이 수학 가형하고 뭐 탐구에 가산점을 주긴 하는데 가산점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사실상 중요한 거는 국어 성적, 영어 절대 평가니까 수학 성적이 이게 핫불의 변배를 가르거든요. 근데 이과에서도 교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무조건 유리한 또 시험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끝점까지 가보고 평가원은 이 밸런스를 조정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에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좀 허심탄회하게 어떻습니까? 실패한 거 맞죠? 그렇죠. 왜냐면은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이게 국어 영역의 특수성이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난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9월 평가원에서는 97, 98일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웠던 거죠. 그러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요리 못하는 아빠 이론이라고. 요리를 못하는 아빠는 싱거워? 그럼 소금을 한 숟갈 그냥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짜죠. 그러니까 6월 평가원에서 너무 어려웠나? 9월 평가에서 너무 쉬웠나? 수능에서 너무 어려운 저는 그렇게 간 안 맞추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상하다 그러면 어머님 잠깐만요. 여기 좀요. 이러면 어머니 와서 맞춰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그랬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올해 좀 약간 출제하신 분들이 처음 하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사실 있을 정도로 약간 난도를 조절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 생각해봐야 될 건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지금 그 봉투 모의고사 그 굉장히 많죠. 그러면 봉투 모의고사는 대부분 EBS를 바탕으로 변형 문제를 어렵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배제하다 보면 답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쉽게 내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어렵게 내야 되거나. 그런데 너무 쉽게 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난도 조절하자라고 했는데 아주 어려워진 쪽으로 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아마 이유였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냥 뭐 입시 분석가로서의 수치에 일단 입각해서 보면요. 6월 모평이 모의 수능이 국어 1등급이 91점 떴습니다. 근데 9월에 너무 쉬워서 97점 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19살 이 상식의 수준에서는 평가원은 올해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한 두 번의 시험을 치렀다. 근데 한 번은 어려웠고 91점은 최근 4년 동안 수능에서도 안 나온 1등급이에요. 92점 이상이었으니까. 그리고 9월은 너무 쉬웠어요. 그러면 상식에서는 중간쯤에서 나오겠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6월보다도 어려웠다라는 건 저는 분명히 난이도 조절이 실패했다. 실패했죠. 왜냐하면 시험 끝나고 나서 평가원장이 인터뷰를 할 때 6월, 9월 대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난이도 언급을 했어요. 6월, 9월 대수능 모의평가를 통한 난이도에 준해서 학생들이 이후에 공부하는 분량을 고려해서 문제를 출제했다. 너무 많이 공부할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분명한 건 난이도 조절에는 실패했는데 안지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이도 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번에 평가원에 출제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평소에는 어떤 외유를 하는 듯한 잠시 소풍을 가는 듯한 인생의 어느 소풍을 가는 듯한 기분이셨겠지만 올해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비장한 각오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입시에서 이 수능이라는 것이 실패하면 안 되는 완벽하게 출제해야 될 것처럼 받아들이려는 시점에 출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작년에 지진 때문에 올해 시험을 2세트를 준비하면서 최장 기간 지금 갇혀 지내는 상태에서 인간이라기보다는 어떤 먼시 표류기처럼 그렇게 보내는 시간을 보내면서 만들어진 문항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문항에서 보통 발문이라고 하거든요. 문제 요구사항을 물어보는 이 발문의 완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수능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고쳐익었으면 저리 질문의 날이 예리하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냄이 오히려 문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도 출제 이것도 우리 방송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입시고생 많이 본다고 그랬는데 평가원은 잊지 말아야 될 게 모의 수능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다가 또 최근에 뭐 사설 봉투 모의고사를 보다가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의 수능에 대한 신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기준으로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6월에 91점 또는 9월에 97점 이렇게 나왔으면 똑같이 91, 97이 예상되는 점수로 출제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중간점을 찾아줬어야 해야 되는데 그건 실패했기 때문에 뭐 실패한 거 가지고 저희가 뭐 100번을 얘기한들 뭐 이거 가지고 사과하고 이건 아니고요. 이게 검토하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여러 번 검토하다 보면 이 문제가 점점 쉬워 보여요. 그럴까? 그리고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도요. 엄청난 비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읽고 또 읽으면 이 문장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자기가 써야 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 바람은 그렇게 해도 바람은 뭐 19학년도 수능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교훈 삼아서 내년도 출제에서는 분명히 모의 수능에 대한 책임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평가원에서 입시본색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소극적으로 봐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작가님들이 입시본색 이거 평가원 게시판에다 올려야 돼요. 링크를 걸어놓고 동영상 파일체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해서 평가원에 이런 선생님들의 생각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PD님 표정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